SD 바이오 센서 2022년도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2023년 말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9%, 영업이익은 19.6% 감소를 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12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즈와치라는 데서 차지연 기자가 코로나 특수 끝났는데 진단기업 재고 골머리라고 해서 제가 스루프타임즈에 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 재고가 골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맨 위에 나오는 게 이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으로서 이게 연결 기준입니다만은 재고가 단위가 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2,547억 원의 재고를 가지고 1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단위가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을까? 2천 글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조사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특기라고 얘기할 그 스카이 홀딩스가 그 주제로 하고 있는 그 테마 그 재고 회전율 그 상승에 대한 목표 이런 것을 좀 취급을 이쪽에서 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가 계속해서 재고 자산 회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죠. 바로 밑에 거는 좀 2019년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고 시젠이라는 데는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휴마시스 좀 올라갔고요. 재고 회전율들은 다 올라갔고 회전율이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재고에 돈이 안 쌓여 있으니까 바람직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 금액은 많아도 회전율이 상승을 하면은 그게 골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 재고 회전율 그 산출 방식이 그 매출원가 나누기 그 이제 기초 재고하고 기말 재고하고 더해가지고 이 연간 평균 재고를 나눈 건데 저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기말 재고로만 나눕니다. 그 왜 그러냐라고 저한테 좀 문의하신 분이 있어요. 뭐 그 유명 그 상장 회사의 그 결산 전문 담당 그 벌써 몇 년 전인데 대리였는데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그 재고자산 평가 등으로 뭐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연말 그 재고로만 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재고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안 나눈다. 만약에 평균으로 꼭 하라고 그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회사라는 게 매달 월차 결산을 하니까 월말 이 월별 재고를 12번 더해 가지고 12번 나눠라. 그러면은 그것이 조금 더 그 현실에 가까운 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8천억 원대를 달성해 가지고 0.9% 감소했고요. 재고자산은 더 감소시켰습니다. 이건 스루풋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원가회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원가가 많이 올랐죠. 거의 16%가 올라가지고 총이익 마이너스 됐고 판매관리비는 또 22.7%가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그래도 그 1조 1천억 매출 2조 8천억에서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영업이익률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거의 뭐 40%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는 제조업이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 쌩쌩하게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스르폿 손익 분석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4%가 감소를 했습니다. 요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르폿율이 2.4% 상승했고요. 매출 줄어들고 했지만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스르폿율은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2.4%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62.6%나 크게 증가한 것이 좀 문제로 보입니다. 운영비용이 과도하게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매출이 내려갔는데 5,200억 원대 하던 데가 8,458억 원이 집행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 비용이 이렇게 계속 급진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또 그 뭐 매년 2020년 기준으로 봐서 물론 크게 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만은 요거 그 운영 비용 그러면 4배 정도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매출 증가보다 이게 운영 비용이 뭐가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지 나중에 운영 비용 쪽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죠. 스르폿 영업이익은 19.6% 감소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90억 원이 더 이익이 많이 났는데 전년도는 129억 원 더 이익이 났고 이 경우는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13억 원이 감소했고요. 전년도에는 471원이 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무려 1766억 원이나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 와서 다시 해보면은 아까 그 비즈와치에서 억 원대로 한 거는 뭐가 그 금액이 잘못됐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네요. 뭐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라는 게 한 억 원대가 아니고 다 2천억, 3천억 이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뭐 100만 원 단위를 억 원으로 단위를 비즈와치에서 잘못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 집어줘야 됩니다. 보는 사람들이 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1135억 원을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 원재료를 또한 많이 줄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봐서라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뭐 재고를 솔직히 왕창 느렸지만은 이제 슬슬 줄이고 있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매입액. 이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플러스 696억 원이면은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고가 줄어들어서 원가에 산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8.7%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62.6%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워킹코스트 가공비인데 가공비가 무려 84.1%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익은 낮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더라도 과도한 이익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운영비용을 팡팡 썼다. 이렇게 느낌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가공 비율을 보더라도 2020년도에 18%였던 게 43%로 크게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이 크게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가공 비율의 변화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5.2%나 전년보다도 크게 가공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또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어요.
총 제조 비용은 18.6%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 재료비하고의 차이액과도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하고 차이도 있는데 이것이 BWCI의 그 증감액까지 가감하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차이가 더 나버립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쭉 왜 그럴까? 2020년도에는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찾아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2021년도 회계정책 변경으로 재고자산 평가를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변경을 하든 말든 그것은 변경한 것으로 매출원가를 뽑아야 되니까 갭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2022년도 평가손실액이 또한 과도합니다. 여기 평가손실액을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죠. 종전 재고를 고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재고는 2등 평균법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입선출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났는데 단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그 총평균법으로 해서 그렇다 하는데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이동평균법이 가장 추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현금이 171억 원이 집행이 됐다면은 재고가 171억 원만 증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1135억 원의 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그 갭이 1307억 원이나 이 갭이 나버리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빼주면은 이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21년도에는 또 뭐 51억 원이라는 게 2단계에서도 차이가 나고 3단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뭐 이런 차이가 뭔지도 그 찾아볼 수는 없었고 추적할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와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이렇게 1,300억이나 뺐다는 얘기는 재고자산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상으로도 이익이 크게 감소한 예상보다는 적게 이익이 나오게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회계 기준 변경으로 다 합리화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해도 좀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재고자산을 거꾸로 부풀려 가지고 이익들을 많이 내서 뭐 성과가 좋게 하다가 이제 팬데믹이 좀 끝나가는 엔데믹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97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39%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무려 160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은 거의 대기업도 부러워할 만한 1억 6,700만 원 나오는데 0.8% 증가했습니다만은 2021년도에 무려 136.4% 100% 이상의 연봉을 올려줬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 녹아나도 같이 녹아나자 해서 이만큼 그렇게 올려준 것인지 저는 참 그 SD 바이오 센서에 취직하신 분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대기업, 초대기업 수준의 급여보다도 매우 높게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인당 평균 매출액은 거꾸로 28%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에 아주 성과가 좋아서 1인당 급여도 올려줬는데 현재
인당 평균 임금의 상승된 거에 비해서는 실적은 직원들이 거꾸로 내질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운영 비용이 엄청 많이 그 80 몇 프로가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외주 가공비가 121.4%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딴 거보다도 외주 가공비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외주 가공비가 뭐 급여 인상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러냐? 여기도 자기 직원들이 136%, 외주 가공비는 이 121, 아니 그 저기 요거는 이제 그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은 742억 원에서 2천억 되면은 엄청 그것도 외주 가공비가 증가한 거죠. 이게 이제 2배 이상 올해 뛰었다는 게 이 비용이 그렇게 그게 빵빵 올려줘도 될 만한 성격의 어떤 외주 성격인지 그게 좀 이게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경험상 그 느끼는 것은 크게 올려주고 뒤로 리베이트를 받아 먹지 않느냐라는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재고 회전율이 11.9회전, 거의 12회전으로 그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이 골머리가 아니고 재고 관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르푼율도 그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동일 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가정을 합니다. 입증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회사가.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그 생산성은 좀 떨어졌고 TOE 생산성은 그렇습니다. 그 유형자산 회전율도 좀 크게 떨어졌고 이렇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가 4,300억이나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비율도 9.1%로 4.9% 상승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 1조 4,515억 원의 이익이 났는데 현금 수익률은 49.3%, 그러나 전년에 비해서는 12.4%가 하락을 한 실적입니다. 채권자한테 원리금 내지 이자 포함해서 1,660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거의 0.9%, 거의 무차익 경영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 성격일 것 같고요. 6.1%면 너무 높은 건데 요건 내역은 좀 분석할 때 봤는데 굳이 그 내역을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또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나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3,767억 원의 그 자본이 더 증가를 한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 말하자면은 이 지분의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 같은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최종 1조 3천억 원대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돈들을 많이 버니까 현금 버퍼율도 115.6%나 낙낙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350.8%로서 91.1%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내용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 많이 쓰는가 이렇게 해봤는데 중소기업 투자에 그 1684억 원을 투자했고 유형자산에 2226억 원이나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직원이 260명인가 증원이 됐는데 증원이 된 이유는 이렇게 그 유형자산 생산 설비 증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직원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2022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변수를 반영했을 때 2023년도는 한 3조 4천억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익이 1조 한 3천억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재고가 15%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지금 자꾸 많다고 그러니까 25%까지 줄여보자. 이 2022년 말보다. 그러면은 그 1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이 영업이익은 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 회전율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이 가공비 배부액이 그렇게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이익이 감소한다. 이런 거게 되겠죠. 여기에서도 그 우수리만 뗀 거니까 거의 같은 금액으로 만약에 이게 판매 계약이라고 그러면은 340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재고가 15% 줄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줄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원가 회계상으로도 그게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겠죠. 요 경우에는 15% 줄였는데 더 줄이면은 결국 이익은 더 줄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가 회계를 왜 계속 해야 되는지 계속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매번 회사를 달리해서 끊이지 않는 콘텐츠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의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스루풋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이것저것 따져보더라도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3조 1천억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3조 1천억 원의 매출이 되면은 원가 회계보다는 약간 작게 이익이 나지만은 그래도 9,627억 원의 이익은 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납품 단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그 수요 때문에 마진율이 엄청 좋게 판매 가격을 책정해서 돈을 왕창 벌었는데 310만 원 정도 좀 적당히 올려라. 마진율이 너무 높다. 줄여라. 이렇게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지금 12회전까지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13회전까지 올려보자. 8.8%. 그리고 조금 더 싸게 하니까 뭐 사실 팬데믹은 엔데믹으로 해서 더 이상 진단기구들 이런 거 안 팔려야 되겠지만 여기가 꼭 100% 진단기구만 하는 데는 아니니까 다른 측정 장치도 있을 거고 자관 13회전을 했을 때 매출은 한 3조 3천억 원 정도 하면은 원가 회계가 희망했던 수준 이상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1조 1천억 원 정도. 그래서 이 판매 가격 전략도 이 원가 회계는 340만 원이지만은 스루풋 전략으로는 310만 원 가지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회사가 아니고 스루풋 회계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26,6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9,550원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부 가격 대비 72%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시중에서는 엔데믹 상태가 되면은 안 팔릴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식 씨가 31.9%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오노트라는 데가 24.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4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SD 바이오 센서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까지 예측을 해봤고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은 상승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